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4월 12일 일요일 저녁에 뜬금 잡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뜬금 잡서 주제는 비즈니스 메이크업 시리즈 세 번째, 남이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비즈니스 메이크업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를 기억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 시리즈 두 번째 보시고 오시면 이게 거의 사람 환장하는 소리인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리즈 두 번째였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너와 나의 출발점. 그래서 비즈니스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는 안 했는데 나는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남이 안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좋아요. 뭐 너는 안 했고 나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태까지 남은 왜 안 했을까?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했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좀 밀고 땡기기 수준의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함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있고 정말 이게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 이전에 누군가가 먼저 그 아이템을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또 시행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도 안 하고 나는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아이템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무도 이런 아이템을 해본 적이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최소한 저보다 하루라도 일찍 태어난 누군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번쯤은 시행해 봤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보려면은요, 아주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2000년도에 석사 학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저희 선배님들이 반은 농담처럼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어지간한 할 만한 연구들은 거의 다 돼 있다. 그럼 지금까지 안 돼 있고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새로운 연구 토픽들은 어떤 거냐?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입증이 어렵거나 혹은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그런 것들 혹은 현재의 시점에서 굳이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02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죠. 그래서 2009년도에 학위 아니죠. 2008년도에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구원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게 뭐 2013년 정도 됐죠. 뭐 사이에 좀 이렇게 변천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후배들과 함께 이제 논문을 쓰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저희 후배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파헤쳐 본 적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어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하는 게 불가능했거나 혹은 너무너무 하기 지저분해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현 시점에서 그걸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적인 기술이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거는요. 현 시점에서 그 분야의 베테랑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실제로 그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지금 감수해야 될 온갖 투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아이템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들으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여러분이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갔다라는 것만 보지 말고요. 어째서 남들은 여러분보다 한 발 더 뒤에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요.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르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은 최대한도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템에 집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요. 가끔씩은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다소 나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편파적인 시각만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요, 결국에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계속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진짜 흔히 이른바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 많은 시간적인 여유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뭐 기분 나쁘게 듣거나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듣지 말고요. 좀,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가능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마저도 여러분의 BM에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꾸준한 여정을 겪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작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시작해본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았거든요.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커리징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많은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엔 제가 선택을 했던 건 그런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 혹은 우려하는 사항을 제가 전부 다 녹여내진 못했지만은요, 그 안에서 제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는 타협을 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2달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계속 많은 고민과 많은 고찰을 통해서 보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좀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자 뜬금 잡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